제목을 뭘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웠다가 다시 썼다가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리산 고분군이지만은 마리산 자체를 이야기를 해도 재밌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하만 마리산 이야기라고 적었다가 또 지웠다가, 예. 우선은 이제 마리산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2020년 이전에 13호분까지 발굴을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많이 들어오셨죠? 예. 사람들한테 조금 이제 아직 공포가 많이 안 됐던 2020년 이후에 75분,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완료가 된 저 가장 북쪽에 있는 마리탄 도항리 45번지, 425번지 일대의 발굴 조사 내용들도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선사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이런 마리산 고분군에는 고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건물지도 있고요. 청동기 시대 때 잘 아시는 안각하 고분처럼 청동기 시대 때 무덤들도 있습니다. 그 앞 시기에 있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도 조금씩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훑어보는 식으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도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마리산 고분군은 여기에 위치합니다. 근데 이 주황색 점들이 대부분 다 가야 고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집중도를 보시면은 그 어디에도 비추어도 이제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집중도가 보이는 지역이 이 아라가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들을 지금 치면은 이제 진주의 북부 지역, 그리고 고성의 북부 지역, 그리고 의령 지역, 그리고 상가 지역까지도 이게 아라가야의 무덤들이 쭉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고분만 말고도 저희들이 이 마리산 고분에서 지금 고분 전시관에 전시가 돼 있잖아요. 고분의 모형이. 그러한 옥 가구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들이 삼가 고분군도 확인이 되고 의령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무덤들을 아라가야에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이런 양상들을 봤을 때에도 여기서 보이시는 이러한 집중도하고 유사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고분군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중심에 하만의 마리산 고분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9년도 찍은 사진입니다. 마리산 고분군과 여기 성산산성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야읍이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 이제 북쪽 지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했던 부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굴 조사를 이번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75부는 박물관 바로 뒤에 현재는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위치하고 있고, 이 신흥 광정천하고 이제 여기 이제 하만천 사이에 이 마리산 고분군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전의 발굴조사 내용들입니다. 현재 지금 마리산 고분군은 요 가운데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남문의 고분군이 합쳐져 가지고 동릉과 서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 위쪽으로는 이제 현재 사적으로 지정돼서 이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야리 유적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 도면인데요. 요게 지금 약간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시굴 조사를 했던, 저희가 트렌치라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듬성듬성 파가지고 유구가 있는지 없는지 했던 조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발굴 조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거의 지금 차수로 치면은 30차례 이상 시굴 및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쪽 도로 부분, 철도 옆에 도로 부분을 조사했던 부분들인데요. 이건 이제 목관묘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이제 목관묘 시기에 이제 와질톡이라고 하는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이제 3세기 때까지의 이런 무덤들의 양식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관, 널무덤, 그리고 옥곽, 덧널무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돌로 이 덧널무덤을 만들어서 돌 덧널무덤, 석방묘가 출현하기 시작하는데요.
석광묘는 지금 4, 5분 단계, 그러니까 5세기 중엽 정도부터 이제 석광묘가 만들어지는 것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그 마리산 고분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목가구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이 함안의 돌들이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벽 위에 개석들이 주저앉고 공토들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큰 나무들을 대가지고 이 무게를 중심을 좀 분산시켜가지고 이 석곽이 무너지고 공분이 안으로 무너지는 것들을 이렇게 방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안 도항리 말산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기존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말산리 유적과 도항리 유적으로 이제 도항리 고분군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그게 이제 2011년도쯤에 이제 마리산 고분군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8호분에서 나왔던 순장 인골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 구의 순장 인골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 옆에 토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고배들이 화염연 투창고배, 불꽃무늬 투창고배라고 하죠. 그 투창고배들이 한 점씩 이 순장자의 유물로 이렇게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2020년 이전 발굴을 통해서 상당히 좋은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 박물관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죠. 이제 새 모양 장식이 달려 있는 이 유자이기, 미늘새라고 하는데 이 유자이기가 상당히 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유물인데 얼마 전까지는 박물관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박물관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이 마리산 고분군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 장신구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밑에가 달려있는 이게 수화부 이식이라고 하는 귀골인데요. 이러한 수화부위가 달려있는 귀고리가 마리산 고분군에는 2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대가야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 달려있는 수화부가 달려있는 장식이 달려있는 이러한 귀고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러한 경식이라고 해서 이 목걸이 종류들은 마리산 고분군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425번지 그 유물을 정리하다가 목관묘 한 기를 정리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수습할 때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습하다 보니까는 지름이 한 0.2mm, 0.2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구슬인데 이번에 한 2,30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단일 고분 내에, 무덤 내에서는 가장 많은 유물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함안 마리산 고분군 자체에서는 이러한 경식들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귀고리와 같은 이런 장식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마갑총은. 예. 워낙에 마갑총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마갑총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이제 5세기 전반대의 목광묘 사이즈 중에서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북쪽 부분에 위치하는 지역에 이 마갑총이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그 지역까지도 원래의 고분군의 본래의 지형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개마무사라고 해서 이제 고구려 벽화에만 이렇게 좀 나왔었던 이 마갑의 형태들이 이 마갑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온 이름을 가지고 유물을 가지고 고분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관이 나와서 금관총,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뚜껑이 달린 단지가 나와서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호우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려지는데요. 함안에서 이렇게 무덤의 이름을 몇 호분 아니고 17호분, 16호분 이런 식이 아니고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건 이 마갑총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박물관에 그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말 꾸미기부터 말 재갈 그리고 등자 같은 이 발걸이가 같이 마리산 고분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마갑총에서 조금 주목받았던 유물 중에 하나가 마갑 외에도
여기에 보이시는 이 장식대도입니다. 장식대도인데 여기에 금빛이 쇠를 새겨서 그 안에다가 금실을 넣어서 제작을 한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렇게 입사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해서 이 칼을 장식하는 것들이 흔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 장식에 금과 은으로 입사를 하거나 상당히 장식성이 높은 이러한 장식 대도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이제 투구와 갑옷 그리고 마구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라가야의 가장 큰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이 하와박물관에 들어온 입구에 딱 보면은 불꽃무늬 투창이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불꽃무늬 투창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하만산, 하만컵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토기의 문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꽃무늬 상당히 이름도 이쁩니다. 누가 봐도 뭔가 강렬하고 불꽃, 불꽃 같은 남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꽃무늬 투창이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장식성이 상당히 가미되어 있는 이러한 토기 외에도 다른 지역 토기들은 4세기 때의 토기들이 저희가 저쪽에 칠원서 쪽에서도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토기의 소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4세기 때 토기들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원래는 지금으로서는 보면은 상당히 두꺼워가지고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 아주 큰 그런 단지들이 많은데 이 하만의 단경호는 명품입니다. 어찌 보면 소성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비벽도 아주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담아서 물도 무거운데 단지까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그 단지들의 이 두께들이 상당히 얇아가지고 가볍게 그리고 문양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쁘게 만들어진 이러한 명품에 가까운 단경호들 조선으로 시대로 치면 다 항아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단경호를 보면서 상당히 이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상형토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도 이 하만, 아라가야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좀 큰 고분, 45분에서 워낙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크고 좋은 고분에서는 배 모양 토기, 현동에서 보면은 이제 낙타 모양 토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수레바퀴 모양은 4, 5분에서 나왔었고, 이렇게 큰 고분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형 토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지역도 이 하만, 아라가야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4, 5분 같은 경우에는, 45분 같은 경우에는 사슴 모양 토기 외에도 배 모양 토기, 집 모양 토기, 고루고루 나와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보물로 지정까지 갈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배 모양 토기 배를 타고 이제 일본까지도 이렇게 아라가야 양식의 토기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세기 때의 이 작은 그릇받침입니다. 작은 토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릇받침인데요. 이러한 형태들도 같이 확인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화염형 투창 고배의 형태들이 이렇게 불꽃무늬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기들, 일본의 시에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두 개를 이제 토기를 이렇게 치면은 쇠소리가 난다고 해서 수해기, 그래서 그거를 일본 발음으로 시에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토기들의 원류가 이 아라가야 토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던 45분에서 당시 출토 모습들입니다.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고, 가야고분 내에서는 이렇게 별자리가 신문된 형태들이 확인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시 가야의 천문 지식들을 알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75부는 본관 바로 뒤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2년도, 12년도쯤에 이제 정밀주입 조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37번까지 저 남쪽에 보면은 가장 그 당산나무 같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37호분인데 그 37호분까지의 연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8번부터를 이제 저희가 연번을 다시 부여하면서 75호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게 잡초를 제거하고 벼토를 제거해가지고 이 뚝을 남긴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거기 75분에서 보면은 2호분에서부터 12호분까지의 11호분까지의 모습들이 쫙 펼쳐지듯이 잘 보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제 마리산 고분에서 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이 목가구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 옆에 단벽 부분은 도굴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무너져가지고 단벽부에 이 목가구 시설들이 박히는 이 홈 자체가 확인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남쪽 부분인데 이 남쪽 부분에서도 이 벽석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나마 도굴이 좀 덜 된 이미 뭐 경주의 적석총처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할 성토라고 해서 이쪽은 너희가 만들어 우리는 이쪽 만들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분할을 해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흙을 쌓아 올립니다. 워낙에 큰 봉토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역을 나눠서 피자 방향대로 피자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려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네 구역, 여기는 옆 동네 구역, 여기는 우리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흙을 쌓아 올리면은 저쪽에서는 다른 흙을 갖고 오고 이쪽은 또 다른 흙을 가져왔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집단들이 따로 이렇게 공분을 쌓아 올렸구나 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분조사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형태로 봤을 때에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한 1.5m 정도 남겨져 있던 그 사진, 그리고 이렇게 함몰이 돼서 개석이 함몰이 되면서 안으로 흙들이 들어와 있는 양상들,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기존 높이에서부터 한 2.5m 정도 더 높게 아마 공분이 남겨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의 75분이 복원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석곽 부분입니다. 석곽의 북쪽 부분인데요. 이쪽 부분의 토층입니다. 근데 벽석을 쌓아 올리면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주능선 그리고 가지능선을 내려오는 지금 박물관 옆에 있는 6호분, 7호분, 8호분 식으로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능선의 중앙부에 이렇게 고분들이 만들어진 게 주로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하지만은 75호분은 그 가운데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능선부가 아주 단단한 암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단단한 암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부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보다 연약한 약간 사면 쪽으로 이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기존에는 잘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 밀봉토라고 해서 이 돌하고 돌 사이에 찰흙들을 넣어가지고 물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흙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사이에 나뭇잎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주먹밥처럼 이렇게 흙을 쌓으면서 이 나뭇잎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발랐던 흔적들. 어찌 보면은 가야리의 그 제방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나뭇잎을 깔고 그 위에다 흙을 쌓으면은 이게 밀린 흙들이 밀려나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이런 나뭇잎들을 통해서 당시에 현재와는 다른 식생, 나무는 어떤 나무들을 자랐었고, 그리고 당시의 계절들을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출을 하고 나니까는 요 토기들이 주로 부장이 되고 있는 공간과 주인공의 공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순장자가 2명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 도굴 때문에 이제 없어진 것까지 생각한다면 3구 정도의 3사람의 순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쪽 부분도 이제 돌 때문에 이제 그 마갑이 그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갑이 조금 이제 앞서 보셨던 마갑총하고는 다르게 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요거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이 목가구 시설이 여기 바로 위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목가구 시설이 이렇게 결구가 되는데 이게 옷걸이처럼 뭔가 커튼처럼 이 마갑을 위에다가 올려놨던 게 나중에 무너지면서 그대로 흘러내려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무너진 돌들하고 같이 섞여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기들이 주로 부장되는 이 공간에 대부분 아라가야 토기들입니다. 딱 봐도 이제 아라가야 토기, 다른 외부에서 들어오는 토기는 한 점도 없고요. 아라가야 양식의 이런 토기들과 함께 이 중국제 청자완이 이렇게 같이 나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자라고 하면은 청자완,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이 삼국시대 중국에서 왔던 이 청자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백제 지역도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저희보다 많겠죠. 하지만은 20점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고급의 유물이고, 당시로서도 이 중국의 유물들 그리고 중국 문물에 대해서 상당한 조회를 가지고 계신 교수님도 요게 나오고 나서 바로 한번 오셨었는데 자기가 봤던 청자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최고급의 물품이 이 아라가야 지역에 오게 된 경로가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또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목가구 시설들은 이제 함안 마리산고분, 기존에는 함안 마리산고분에서만 다 왔었습니다. 하지만은 근래 조사들을 통해 가지고 함안 마리산고분 외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요. 삼가 고분군에서는 2기의 고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의령 유공리라든지 의령의 중동리 고분군, 의령 유공리 같은 경우에는 함안에서 바로 남강을 건너서 바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함안과의 이 교류를 통해서 이 무덤도 어느 정도 교류를 통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을 확인했을 때에 기존에는 이 검은색, 제일 검은색이죠. 이 부분이 아라가야의 권역이다 라고 표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의령 지역과 삼가 지역까지도 일정 부분은 이 아라가야와 함께 같이 움직였던 연맹국에 해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시 철기 유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이제 본원에서 보존을 주로 하는 센터에서 직접 와가지고 유물을 같이 수습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철기 수습하는 데만 한 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비스켓처럼 되어 있는 마가편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게 수량으로 치면 한 400점 정도 가까이 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한 점 한 점 떼서 수습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한 3주 정도를 이 안에 하우스 쳐놓고 안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뭔지 아시겠어요 혹시? 딱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낚싯바늘입니다. 정자. 네. 정자. 이게 크게 찍어놔서 그렇죠? 요만합니다. 요만합니다. 새끼손가락만 한데 이게 낚싯바늘입니다. 낚싯바늘. 당시에 아라가야 사람들도 낚시를 하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철정이라고 철 소재들이 이 큰 단지 안과 밖에 이렇게 따로 놓여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벽석을 해체하면서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는 벽석들을 확인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이런 것들을 그냥 벽석으로 그냥 다른 재질하고 좀 틀려가지고 어디선가 가져와서 아마 옆에 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했던 일정 부분의 숫돌 같은 것들이 이 벽속으로 그냥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러한 게 빨간색과 검은색이 오칠이 되어 있는 안류들도 이 현장 고 75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순장 인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순장 인구 같은 경우에는 벽석이 좀 그쪽 부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두개골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개골이 눌려 있는 상황이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기 치아를 이렇게 잘 노출을 해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장 공개할 때 오시는 분들마다 건치다고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치과를 좀 많이 다니는데 상당히 부러운 치아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다리뼈 그리고 두개골의 이러한 형태들이 이 순장 인골 이제 처음으로 확인된 순장 인골 1번으로 했고요. 저희가 마감 밑에서 조사했던 순장 인골 2번도 상당히 건칩니다. 순장 인골 2번인데요. 약간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좀 확인이 되는데 여기 다리뼈부터 근데 제일 인골의 이 신장이라든 이런 것들을 복원하고 지금 창녕에 보면 송현이가 복원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하면 가장 큰 부분들이 이 척추뼈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척추뼈가 제일 먼저 삭는답니다. 그래서 이 척추뼈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에까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75부는 너비가 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순장인골 2번, 2분의 신장은 한 16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한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얼마나 흙들이 많이 쌓여 있고 켜켜이 쌓여 있는지 여기 한 층 한 층이 다 마갑의 한 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 한 점 한 점이 한 모이면 한 400~500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 개체 파악을 정확하게 다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떼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국제 청자 음향각 연판물은 아닙니다. 플레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당시에 처음 출토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희 연구원들도 조금 이 유물을 잘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한백제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냥 중국 청자인지 고려 청자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거의 청자피세에 가깝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색깔도 거의 비색 청자인 고려 청자 비슷하게 나와서 상당히 고급진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천안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 그리고 중국에서도 남조 쪽에서 이러한 연판문화들이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가님한테 의뢰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연판문이 상당히 힘이 이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뒤쪽 부분이 좀 깨지긴 했지만은 상당히 고도로 만들어져 있는 청자왕입니다. 요 시기 때쯤에 이제 위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479년 이제 가라왕 하지에 남제에 이렇게 갔던 사진을 보냈던 이러한 기사들과 지금 맥락상에서 토기라든지 편년상에서 봤을 때에도 그 즈음에 아마 이 아라바야 쪽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에도 불공명이 토창 이 되어 있는 이러한 아라바의 전형적인 토기들과 함께 같이 출토가 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나라가 막 시작하고 나서 479년에 가기 때문에 요 시기 때쯤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남쪽을 통해서 이제 백제가 어떻게 항해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백제의 항해로와 함께 거의 비슷하게 아라가야도 항해를 해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백제 쪽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 아라가야가 직접 가져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쪽에 보면 강서성 홍주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연판문 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판문 완들이 이 남조 쪽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들을 조금 더 증거를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조사해서 완료를 했었는데 오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그때 현장 공개도 저희가 좀 진행을 좀 했었는데요. 가장 북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쪽은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게 여기를 조사하고 이 북쪽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이제 진입로, 탐방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지금 원상구시대 목관묘 8개
석광묘, 목광묘가 10기, 그리고 석광묘가 2기, 그리고 석실묘가 1기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광묘들도 대형의 목광묘들이 한 2기 정도가 확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요 앞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순장이 언제부터 이 아라가야에만 들어오게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존에는 그 석광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뭐 4호분, 여기 고분전 시간에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시기 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순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5세기 전엽 정도에 위치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때쯤에 만들어졌던 이 7호 목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순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목각 단계에서도 순장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기존에 이 5세기 전엽 때부터 순장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의견들은 많았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가지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슴 모양 토기가 나왔었던 45호분도 추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한쪽에 이제 유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순장자 공간으로 뭐 좀 이해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목광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광묘인데요. 지금 사진은 2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1호 목광묘와 이제 4호 목광묘인데, 이 1호 목광묘에서 지금 하얀색으로 약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여기 새까맣게 점점이 되어 있는 것들이 깨가 아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0.2cm짜리 구슬들이 박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 중에서는 숄을 하고 오신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깨만 이렇게 두르는 숄 형태로 구슬들을 깨어가지고 그걸 숄 형태의 의복을 만들어서 장식을 하고 입었던 것들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까만 것들밖에 안 보이는데 투명한 것도 있고요, 녹색 것도 있고, 그리고 녹색의 긴 대롱 같은 대롱옥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군데군데 어느 정도의 구슬의 색깔을 달리해가지고 장식성도 가미했던 그 당시의 의복 문화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형 목광묘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1호 목광이라고 해서, 근데 도굴경에서 상당히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정리하고 나니까 남은 게 없더라고요. 도굴경 안에서 유물 나온 것도 다 정리하고 났더니 기존에 있던 뭐 유물 한 2점 정도만 원래 지자리고, 나머지 다 도굴경에서 깨지니까 안 가져가고 그리고 버리고 갔던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붙이니까 그 유물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작은 목곽에도 이렇게 시상을 깔아서 바닥석을 깔아가지고 이제 그 위에 사람을 안치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요게 이제 저희가 7호 목곽묘인데요. 지금 요게 곽이 이렇게 파란색 선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피장자가 주인공이 가운데 안치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유물만 부장하는 부장 공간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한쪽 편은 순장 공간으로서 위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는 석광묘 단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순장자가 있고, 순장자의 공원품으로 목걸이하고 이제 불꽃무늬 투창 고배가 같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는 불꽃무늬 투창 고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고배 2점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놔져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토층들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쪽이 곽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순장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쪽이 고리칼이 보이시나요? 여기 환두대도라고 하는 고리칼이 이렇게 놔져 있는데, 아마도 고리칼의 방향이 위쪽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의 그 주인공의 두양은 아마 요 남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면 머리 위쪽에 순장 공간을 두는 형태가 좀 석광묘랑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광묘 같은 경우에는 유물을 위쪽에 두고 아래쪽에 발치 쪽에 이제 순장자를 두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목각 단계 이제 초창기에 이제 순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석광묘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바로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앞에 때문에 일부 봉토가 많이 훼손이 됐지만은 그래도 석곽은 그래도 잘 남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가야시 석광묘들은 등고선 방향하고 평행하게 만들어집니다. 석광묘들은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등고선하고 직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흙들을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암이 언제 걸릴지도 모르는 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제 큰 무덤 때문에 이제 등고선 방향하고 같이 평행하게 나란하게 가는 반면에 백제 시대 때부터는 이렇게 등고선 방향하고 직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한 명만 묶고 단촐하게 만들어진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시대의 고분과 고려 시대의 무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이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사했던 석심묘입니다. 기존에 이제 지금 남문의 고분군, 기존 남문의 고분군, 지금 현재는 서릉이라고 이제 마리산 고분군 서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존의 마리산 고분군은 동릉이고, 동쪽에 위치하게 동릉이고, 남문의 고분군은 서릉으로 요즘에는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양복 입고 오신 분들은 다들 허리띠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허리띠 장식입니다. 은으로 된 허리띠 장식인데요. 기존의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잘 확인이 되지 않았던 이런 무덤 허리띠 장식인데 이거는 백제 쪽의 양식을 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백제 쪽 거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러고 이제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은 역사서 사실에서 사비회의와 어느 정도 결부되지 않을까. 541년, 544년에 아라가야가 사비로 가서 회의하는 그 사비 회의와 어느 정도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시기가 얼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으로 맞춰보지 않을까라는 그 증거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요 백제 쪽에 대전대학교에 요 허리띠 장식만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한상 교수님이라고 저희 지킴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강의를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이한상 교수님은 이거는 백제 쪽의 양식을 많이 따라서 아라가야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아라가야에서 이런 은공품이나 금공품이 안 나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아라가야에서 이 백제 쪽의 양식을 백제 걸 보고 백제 쪽의 양식을 따라서 이 아라가야 지역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요 석실묘 단계쯤이 되면 6세기를 넘어가거든요. 6세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5세기 때에는 이 아라가야의 중심 고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리산 고분에 거의 아라가야 유물들만 들어갑니다. 5세기 때. 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라가야 토기들만 이렇게 부장이 되는 4세기 때부터 5세기 때까지는. 하지만 이 6세기 때가 되면은 외부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기사들도 보면은 재건회의라든지 사비에 가서 사비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대외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에는 이제 아라가야도 다시금 한번 대외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마 6세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석심묘 자체도 자체 발생보다는 아마 백제 쪽이나 신라 쪽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그 모티브가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마리산 고분군 사이오본지에서 나왔던 유물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백제 지역에서 보시면은 좀 비슷한가요? 이게 보시면은 이쪽이 꺾이는 부분은 두 분 다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좀 길고 이쪽이 좀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게 해서 겹쳐가지고 지금은 옆에 바지 고리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 혁띠를 넣으면은. 근데 요거를 아래쪽으로 늘어뜨려가지고 장식을 하는. 그리고 꼬리에 장식이 있습니다. 이게 꼬리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꼬리 장식을 밑으로 늘어뜨려가지고 이게 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장식성을 가미하는 형태의 모습을 당시에 이 허리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준비하면서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사시대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저는 청동시대까지는 있는 줄 알았었는데 조금 이제 찾아보면서 보니까는 기존에 마리산 고분군과 마리산 고분군 주변에서 요게 이제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그리고 요건 신석시대 때 이제 토기인데요. 이게 일부라도 그래도 이 마리산 고분군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으로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청동기 시대 때의 부분들을 보니까는 상당히 공간이 잘 분할이 되어 있구나. 서로의 업무를, 지역을 나눠서 잘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 가운데 박물관 바로 뒤쪽에 얼마 전까지 미디어 아트 진행했던 요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기 시구를 했습니다.
시구를 하니까는 요 사면부 바로 아래쪽에 조금 이제 훼손이 좀 덜 되는 부분에 보니까는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주거지들이 아홉동 듬성듬성 파는 데도 아홉동이면은 발굴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더 많은 유구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외에도 그 앞에 고분전시관 부지를 조사할 때도 청동기 시대 밭과 그리고 이제 구와 그리고 집자리들이 같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마리산 고분군 권역의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는 이 방과 뒤쪽 부분에 청동기 시대 때의 취락이 위치했을 집들이 있었을 마을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원사국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원사국 시대 때에 그 가장 북쪽 지역에는 이제 목관묘들이 집중 분포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문의 부분이 이제 1호분에서부터 쭉 밑으로 오는데요. 요 가장 위쪽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발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상국 시대 때의 집자리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주거지는 거기에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신흥마을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덤을 그 마을을 두고 이 신흥천을 따라서 있는 요 마리산 부분 가장 북쪽 지역에 목관묘들이 쭉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의 집자리들의 형태들입니다. 약간의 완전한 방형, 네모난 형태는 아니고 모를 좀 많이 줄인 형태의 무덤, 그 집자리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집자리들에서는 부뚜막도 같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거나 난방을 한다든지 했던 이러한 형태들의 부뚜막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부뚜막과 함께 이러한 선반 시설도 같이 확인이 되는 것을 봐서는 선반이 있고 거기에다 뭔가 물건을 놔두고 바로 옆에서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집을 이렇게 잘 갖추고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리산 고분군에서는 이제 원상국 시대 때의 목관묘들을 이제 빨간색 점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집중되어서, 그리고 이번에 저희 조사했던 것들은 요 옆쪽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렇게 해서 이 당시에 마갑총 주변에서도 이 목관묘가 확인이 됐거든요. 거기까지도 쭉 이제 원래 원지형, 마리산의 한 지형으로서 가장 북쪽 지역에 이렇게 마리산 고분군의 목관묘 군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안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쇳불 모양이 달려 있는 장경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주머니호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연지토기들이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묘광을 한 거고, 요 가운데에는 이제 관을 놨던 자리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관과 묘광 사이에 흙을 충전하면서 이제 유물들이 부장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흥리 유적에서 초토됐던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 기원 BC 100년에서 이제 202세기 때까지의 이런 유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 때쯤에 살았던 사람들의 무덤은 이 마리산 고분군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가야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 생각하는 거는 이제 철의 나라, 가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기적으로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원상 시대 때의 이런 송풍관과 함께 이제 철광석과 함께 이제 지석으로 저는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또 일본 연구자 선생님도 한번 오셨었는데요. 누가 벼루라고 해가지고 이 벼루가 나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상국 시대 때 벼루가 나오는 사례들은 이제 남당 지역에서는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늑도, 사천의 늑도에서도 이 벼루로 추정되는 건 있지만은 벼루라고 딱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벼루가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문자를 썼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이 나오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거는 저희는 그냥 우선 지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슬래그와 함께 이제 철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철 재료도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분석을 했는데요.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에서 이거를 쇠를 뽑아낼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뭐 호주산을 많이 갖다 쓴다고 하면은 호주산은 뭐 5, 60% 철광석에서 철을 빼낼 수 있는 게, 그러면 40%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꽃게나 뭐 게를 생각하면 수율이 한 90%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급의
그러한 철광석들을 가져다가 썼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송풍관이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좀 작습니다. 이게 구경이 조금 그리 크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쇠를 뽑는 용도는 아니었을 거다. 쇠를 뽑아내려고 막 가져온 용도로 이 철광석이 있는 건 아니고 아마도 쇠를 담금질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쓰는 용도로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광묘들도 대부분은 이 북쪽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옆에 지금 타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목각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목각이라고 했었는데 목각의 흔적은 확인되진 않고 토광처럼 이렇게 파져 있고 그 안에 유물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 타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례들이 조금 다른 지역에서는 재밌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신께 이 땅을 빌립니다라고 하는 지신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능선을 따라서 이 지선 부분은 가지능선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가지능선에 사용을 하기 위한 지신 제사를 통해서 유물을 공헌한 흔적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광묘 남매들은 석광묘는 이제 전 고분군에서 고분군 내에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쭉 확인이 되고 있는데, 요 위쪽은 그렇다고 요 이제 4, 5분이 조금 빠른 형태들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시기가 늦습니다. 암각화 고분이 35분인데 이 고분으로 갈수록 점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점을 찍고 35분까지 정점을 찍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석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석실이 확인되는 것들은 저쪽 그 서릉 부분, 기존 남문해 고분군이라고 하는 서릉 부분에서도 이러한 석실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쪽이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37호분까지의 정점을 찍고 나서 고분군 자체를 이동을 하고 일부 잔여 세력들만 이쪽에 무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남문해 고분군 11호분의 모습입니다. 직경이 한 25m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이 아라가야의 무덤들은 이 호석이 돌려져 있는 형태들이 없습니다. 둘레돌들이 쫙 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자체의 제사 장식 자체도 여기 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존의 아라가야 무덤에서는 이러한 재단의 형태들이 확인되는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고려 조선시대 때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확인이 되는데요. 조선시대 때의 이 기와 가마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박물관 뒤쪽에서도 건물지에 사용되는 이제 확돌이라고 하는 문을 돌리기 위한 확돌과 함께 이렇게 이제 기와 가마가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남쪽 조사를 통해서는 이제 담장지가 확인이 되고 그 아래쪽으로는 아마 집자리들이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군이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쪽 지역에는 사람들이 계속 살기도 하고 묻히기도 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90년대에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했을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1호분이거든요. 1호분 앞에 건물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중학교요? 예, 야간교 학교. 아셨어요? 알고 계셨구나. 저만 몰랐네요. 네. 우선 되게 신기했습니다. 고분군 위에 이렇게 학교 건물처럼 보이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되게 이게 이제 안각화 고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각화 고분 조사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대나무는 뭐 나무들이면 밭이면 이제 지금 다 안 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 당시의 모습은 이랬다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호분하고 2호분 3호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진짜 애나 지금이나 다 찍는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이 사진은 있거든요. 100년이 된 사진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와도 다 여기서 찍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항상 베스트 컷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물관에서 요거는 2019년도에 저희가 영상 촬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하고 고작 뭐 한 5년 정도 차이죠.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은 또 어땠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억지로 오실 수도 있어요.
75번은 제2전시관도 없네요 여기. 그리고 75번도 여기 대나무 밭으로 쫙 돼 있고 4호분, 2호분, 3호분 아래쪽도 지금 다 대나무 밭이고. 정혜민 확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죠. 이 14호분을 조사할 때 당시예요. 네. 이제 5호분 위에 이제 127호분하고 위치했던 부분이죠. 2호분, 3호분, 그리고 45호분이 조사된 다음 갑바로 덮여져 있던 그 상황입니다. 지금 425번이 저희가 조사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나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이제 탑방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건 8월달에 제가 찍은 건데요. 좀 이거는 어지럽지 않게 천천히 합니다. 이쪽도 아까 전에 안각화 부분이 이쪽에 위치하는데 지금 깔끔하게 이제 잔디 식재 다 해가지고 네. 공원처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금. 예. 년도만 해도 이 75호분이거든요. 저희가 방금 설명드렸던 75호분이고 위에가 74호분인데 근데 여기 일부 대나무들이 남겨져 있지만은 그때 대나무 밭으로 여기에 다 만들어져 있던 것들이 완전히 다 해체가 되고 깔끔하게. 원지 영상으로 치면 이 군청 바로 이 주차장 부분이 원래는 구릉이 이렇게 하나 내려갑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 사진 보면은 구릉이 이렇게 하나 내려가고 그 안쪽에 지금 군청이 들어서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기존에 요 능선이 지금 일부 잘리긴 했지만은 요렇게까지 해서 여기에 고분이 하나가 지금 방산나무 아래 바로 고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원지형은 요 구릉이 요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예. 그리고 중심 능선에서 가지 능선으로 연결되는 형태들이고 여기에서 위쪽까지도 이제 구릉이 뻗어나가면서 마리사는 그 부분 자체의 번역이 현재의 읍내권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19년도에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어제 영상 만들면서 봤는데 앞으로 이 마리산 고분군은 어떤 모습을 더 보여주게 될지. 전에 요걸 가지고 저희 75분 할 때 역사 스페셜 나갔던 거 아시나요? 그때 아라가야로 2편이 나갔었는데 폼페이, 한국의 폼페이 에서 나갔었거든요. 근데 뭐 그거만큼 되지 않을까. 까면 깔수록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